안녕하세요, 드림킴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자산을 쌓아간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들의 자산 종류는 주식, 부동산, 채권, 내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자산 로열티, 그 외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일해야 돌아가는 자영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라. 자산에서 발생되는 초과 현금을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라. 자산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수록 자산은 더욱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할수록 현금 흐름도 증가하고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산을 사고 자산 부분을 튼튼하게 다지라.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직장에서의 수입을 초과하면 직장을 나오면 된다. 일단 자산에 돈이 투자되면 결코 빼내지 마라. 자산에 투자된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되어 하루 24시간 일하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도 일할 수 있다. 자산은 당신이 잠들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준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제일 마지막으로 사고 가난한 사람은 사치품을 제일 먼저 산다. 부자가 되려면 직장인도 강제적으로 지출을 줄여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종잣돈으로 자산을 사야 한다. 이것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세금을 낸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직원들은 돈을 벌어 세금과 사대보험을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하지만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돈을 벌고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 식당에서 식사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기 소유 기업을 갖고 있다면 휴가를 겸해 하와이나 이런 곳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기도 됩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개인 비용을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의 허점입니다. 법인세는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법인을 통해 벤츠, BMW, 페라리 등 구입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타고 다닙니다. 이익이 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늘리고 수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 대표 아파트 매각 후에 양도세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타우팰리스에 살았었는데 2000년도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 10억 정도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세는 약 6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여기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다 보니 세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 3세도 10억 넘게 벌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세무사, 회계사들을 고용해 일을 하며 그들이 부를 증가시킵니다. 1가구 1시석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같은 기본적 세법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놓아야 힘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재벌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 양도세를 안 내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의 소득은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최소 수십 배 많습니다. 수많은 계열사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각 계열사마다 월급을 수억씩 받습니다. 3-4개 계열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어도 10억은 넘어갑니다. 일반 회사 직원들은 1년을 근무해야 1개월 전 퇴직금이 1년 적립이 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지만 임원들, 오너들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몇 배씩 적용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상장사 임원 및 재벌가 회장들의 퇴직금 또는 급여가 10억, 수십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개인 돈을 거의 안 씁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대부분의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개인 돈에서 거의 지출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지출하고 급여나 퇴직금은 직원들의 수십 배 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라. 도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자산의 투자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계속 참고 일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한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된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시련을 당해보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없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부자는 실패가 자신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자는 손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고 일을 잘 관리해 더 큰 부자가 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두려움과 의심이 들지만 이를 이겨낸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도전하라.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안전하게 행동하고 잃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잠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의 비결과 조언을 들어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크게 생각하라. 행동은 언제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행동하라. 감사합니다. 드림킴입니다.